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이 설치된 PC에서 설정상의 문제나 오래된 시스템 또는 악성 코드, 멀웨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속도의 갑작스런 저하, 멈춤 현상 등 다양한 현상들을 검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컴퓨터에 꼭 문제가 없더라도 활용하신다면 보다 쾌적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하드디스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고요. 자, W 있는데 윈도우 쪽에 가시게 되면 자, 이게 관리 도구라고 있죠.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자, 디스크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정리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라고 하죠. 여러분 OS가 깔려져 있는 드라이브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C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디스크를 정리해서 4.141기가의 디스크 공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체크, 임시 인터넷 파일 체크. 자, 그 다음에 휴지통 이런 것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임시 파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미리 보기 사진 같은 것도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을 해서 한꺼번에 파일을 정리를 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시게 되면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시작 프로그램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뭐 시동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요. 특히나 좀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는 느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작 프로그램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한꺼번에 찾으시면 돼요. 뭐 일일이 여기 윈도우 키 눌러서 따로 찾아가실 필요 없이 키보드에 윈도우 버튼 그 다음에 X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전부 다 모인 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찾으시면 편하겠죠. 자, 여기서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위에 있는 탭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가세요. 자, 지금 내가 컴퓨터를 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얘네들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것도 있고요. 필요 있는 것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윈도우 디펜더를 씁니다. 디펜더를 쓰는데 자, 안랩 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것들은 처음에 시동되면 무조건 사용되게 나와요. 시작 시 영향은 낮으니까 별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자, 요런 것들은 끄는 게 좋겠죠.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 안함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바뀌죠. 예, 사용 안함 한다고 해서 얘가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랩 같은 백신 프로그램들, 바이러스를 방어해주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디에 주로 설치되죠? 예, 이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이런 데 접속하면 그런 데서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데 접속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게 되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실행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크로 트레이 같은 것들은 저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런 것도 이제 PDF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태가 사용인데 시작 시 영향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꺼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얘도 아래서 실행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어도비 아크로벳 같은 거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얘도 실행이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시동될 때부터 시작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니사인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 자, 여기 베라포트 핸들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즈베라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쇼핑, 은행권,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용 안 함으로 해놓으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다시 실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직 라인 이런 거,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 PC용 카카오톡 시작 시 영향이 높으네요. 근데
카톡을 계속 켜놓고 쓰실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중간에 필요할 때 킨다. 근데 이건 처음 돼 있을 때부터 켜 있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시스템 자원만 잡아먹고 속도만 느리게 합니다. 이런 것도 우측 버튼 사용 안 함. 그 다음 요런 거는 HWP 한글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용 안 함.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뭘까요? 크로스 EX 서비스 이런 거 뭘까요? 자, 궁금해요. 이거를 꺼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내려가시면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자세히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크로스 EX 서비스가 뭔지 나와요. 자, 언어는 한국어고요. 저작권이 여기에 있고 제품 이거네요. 자, 그런데 한국 거라는 건 알겠는데 자,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온라인 검색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검색을 해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거해야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 정체 및 삭제 여부. 자, 어때요? 필요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뭘까요?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금융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하죠. 예, 이거는 이런 은행권 같은데 이용할 때 쓰이는 거네요. 즉 우리가 컴퓨터가 시작될 때부터 얘가 실행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끄세요. 사용 안 함. 어차피 들어가서 써야 될 때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코리아 이런 것도 어때요? 이런 것도 은행권입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다 꺼버릴게요. 사용 안 함. 자, 이렇게만 해 주셔도 훨씬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쓰지 않는 거는 다 꺼두도록 하세요. 쓸데없이 켜져 있으면 오히려 속도만 느려지게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작 시 영향을 한번 보시고요. 높음 있는 것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끄시든지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거를 끄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타나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끄세요. 이런 건 사용 안 함으로. 이 코타나는 영어권 국가에서 음성 인식용으로 쓰이는 건데 우리는 한국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사용 안 함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어차피 필요해서 실행이 또 되면 또 실행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끄고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필요 없는 기능인데 자, 윈도우 키 누르고 또 X 누릅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시스템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 및 작업. 그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에 대한 팁 표시라고 나오죠. 이거 끄세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이거 쓰실 때 무슨 뭐 팁을 알려줘서 도움을 받고 하는 경우 없죠. 예, 저도 뭐 전혀 쓸 데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팁은 끄도록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 팁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컴퓨터를 쓰는 모든 행동들을 얘가 전부 다 보고 있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팁을 알려주는 건데 왠지 찜찜하죠? 예, 제가 하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팁은 끄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자원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에 대한 팁 표시를 이용하시는 분은 0.0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속도 같은 것들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원 설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판으로 들어갈 텐데요. 윈도우 X 눌렀을 때 여기에는 제어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제어판이 없죠. 자, 요거는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 Z자만 치면 나오죠? 자, 제어판 들어갑니다. 자, 제어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원 설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및 소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전원 옵션이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절전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절전을 하기 때문에 성능을 최대로 낮춥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PC 경우에도 절전을 놓고 쓰시는 분 있어요. 이거는 쓸데없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최소한 균형 조정은 두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CPU가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 CPU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은 이 하이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해야죠. 보통 보시면 절전, 균형 조정, 고성능 3개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한다거나 이런 CPU나 보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걸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올려주려면 하이 퍼포먼스 또는 고성능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좀 소모되겠죠. 전기는 소모되는 대신에 속도에는 영향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이용을 하시고요. 절전은 안 돼요. 최소한도 균형 조정.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성능을 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원 옵션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속도가 이제 빠르거나 요새 나온 빠른 컴퓨터들은 해당이 좀 덜하고요. 자, 조금 예전에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요즘 같은 SSD가 아니고 일반 하드디스크일 경우죠. HDD. 자, 그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자, 레디 부스트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열겠습니다. 자, 여기 가셔서 내 PC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에 USB가 꽂혀 있을 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이 USB가 꽂혀 있을 경우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레디 부스트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게 되죠. 반복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 번 했던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도 한 번 들어갔던데 나중에 또 들어가죠. 뭐 네이버를 매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매번 할 때마다 새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전에 했던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1번 기능을 썼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작업에서 요거 1번 기능 요렇게 했더라.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줬던 걸 이게 한꺼번에 해주게 되니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캐시라고 부릅니다. 캐시. 자,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해놨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그 카페로 이제 넘어가서 그 카페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컴퓨터가 신호를 받고 해서 눌러서 이게 가는 과정을 전부 생략해버리고요. 요 페이지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놓으면 이걸 누르면 바로 얘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중간 단계가 확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캐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장하는 곳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하드디스크라든지 HDD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컴퓨터가 좀 오래됐다든지 하게 되면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이 캐시를 불러오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제 요새는 SSD라고 해서 아주 빠른 반도체 소자로 해서 저장 장치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SSD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반 하드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컴퓨터들은 이 캐시가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있는 USB를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 대신 2.0 같은 것들은 효과 보기가 힘들고 3.0, USB 3.0 같은 건 이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하드 용량이 너무 작다든지 하드 디스크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걸로 한번 참고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요새 컴퓨터를 사신 분이나 속도가 좀 빠른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꼭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자,
자, 윈도우 키 X 누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소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 휴지통, 콘텐츠 같은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자동 확보한다고 하죠. 이게 공간에 쓸데없는 게 많을수록 이 컴퓨터가 읽어야 할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용량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 센스는 되도록이면 켜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알아서 제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앱 및 기능이죠. 사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앱 기능을 제거한다든지 문서 폴더 관리, 그 다음에 큰 폴더, 임시 파일, 데스크탑, 바탕화면 폴더 관리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더니 이만큼 차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시 파일이라든지 뭐 많이 쓰지 않는 문서, 뭐 한 6달 동안 안 썼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눌러주시면 저장 공간 센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인데 부족한 경우는 요새 많이 없죠. 용량들이 많이 크니까. 자,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뭐 매일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매주나 매월 정도 해두시면 한 번씩 얘가 실행돼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싹 지워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매월 정도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파일은 내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 삭제, 이런 것들도 삭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열어보지 않은 다운로드 폴더 파일 삭제. 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없애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료 저장용으로는 오래 열어보지 않아도 저장 용도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되겠지만, 다운받은 거는 뭐 거의 필요 없죠. 한번 딴 데 옮긴다거나 쓰고 지나면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되면 지워주는 걸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 다운로드 받았던 거 싹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정리를 하는 건데, 뭐 요새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하시다 하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공간 센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꼭 해주도록 하세요. 드라이브 최적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드라이브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한다거나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건 지운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해주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동식 디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적화 해주시게 되면 자, 금방 끝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최적화도 꼭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이 최적화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자, 내 PC 있죠? 내 PC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성능 부분에 있는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 모양 성능에 사용할 설정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게 있고요. 최적 성능, 최적 모양. 최적 모양은 뭐 이쁘게 나오는 거지만 최적 성능은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를 좀 더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뭐 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빠릿빠릿한 건 좀 덜해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부 꺼주는 겁니다. 자, 도구 설명의 시각 효과 이런 것도 꺼버리고요. 마우스로 끄는 동안 창 내용 표시 이런 것도 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껐어요. 적용을 하죠. 그러면 어때요? 안 보이죠? 자, 그 대신 엄청 빠릿빠릿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포인터 아래 그림자 표시 이런 것도 키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부 자원을 잡아먹는 게 되겠죠. 이런 거는 쓸데없어요. 그죠? 예, 이런 거는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미끄러지듯이 열리는 콤보 창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 요런 거는 되도록이면 켜는 게 좋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씨 모양 부분에 가장자리가 좀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켜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투명한 선택 사각형, 뭐 천천히 스크롤되는 목록,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은 꺼버리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를 항상 골치 아프고 위험에 빠뜨리는 멀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멀웨어나 이런 악성 애드웨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자,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MZK라고 있습니다. 이 MZK는 이거는 무료예요. 그리고 이거만치 좋은 건 없어요. 예, 유료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MZK 다운로드 가시면은요, 멀웨어 제로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자, 이 멀웨어 제로라는 이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페이팔이라든지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뭐 소액이라도 기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계속 업데이트도 잘 되고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내려받기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운을 다 받았죠? 이거 처음에 다운받으면 압축돼 있으니까 압축은 푸셔야 됩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리드미 가서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 배포, 개작, 수정 금지죠. 자, 이거는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재배포가 불가능하고요. 꼭 아까 그 사이트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스타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구 초기화 중이라고 해서 쭉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설치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검사 준비라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반드시 읽으라고 나오죠. 자, 악성 코드에서 이렇게 쭉 될 텐데 재부팅 또는 뭐 블루 스크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모두 종료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악성 코드도 제거해 줄 건 제거해 주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할 거 다 저장을 하시고요. 종료할 거 다 종료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확 꺼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거만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버리면 이제 재시동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검사 시간이 좀 걸려요. 2, 30분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용량에 따라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메인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에는 각각 제조사에서 드라이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만들 때 완벽한 상태가 아니죠. 이 드라이버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중간중간 문제점들을 계속 수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라이버를 생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불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드라이버는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을 알아야지만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msinfo라고 칩니다. 그러면 시스템 정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는 나오지 않고요. msinfo를 직접 쳐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메인보드명,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만든 회사, 그 다음에 CPU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는 CPU 프로세서가 라이젠 3600X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메인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베이스보드라고 나오죠. 자, 이게 메인보드예요. 제조업체가 에이서스라고 나오죠. 에이서스. 그 다음에 베이스보드 제품이 프라임 B450 플러스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모델명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문제 소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서스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에이서스 눌렀더니 자, 이렇게 나오죠. 에이서스 코리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에즈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가바이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가셔서 서비스에 가셔서 고객 지원 이런 데로 들어가시게 되면 검색 지원이 나오죠. 여기다 직접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리즈별로 다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B450 플러스라고 썼더니 여기 프라임 B450 플러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회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누르시고 본인이 이제 AMD인지 그 다음에 인텔인지를 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AMD니까 자 찍고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프라임 들어가시면 B450 플러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메인보드로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 페이지에서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 이렇게 따로 찾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드라이버와 툴 부분이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윈도우 10이니까 눌러주시면 VGA 드라이버, 그 다음에 바이오스, 그 다음 오디오, 그 다음에 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인데 이런 건 필요 없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칩셋입니다. 이것은 최신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바이오스는 좀 여러분이 설치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재시동을 해서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좀 문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시면 이거는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칩셋은 꼭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쓰지 않고 CPU에서 지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쓰실 때는 이것도 업데이트 해주셔야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두 가지죠. 자,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CPU.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CPU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이 된 게 있고요. 이 그래픽 카드가 포함됐더라도 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여기 그래픽 카드를 꼽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게 없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CPU의 그래픽 카드 성능을 그대로 쓰는 분들은 요거 반드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는 분들은 그 그래픽 카드 회사에 가서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CPU에 있는 그래픽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 요거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받으셔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칩셋.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칩셋도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가 가끔 느려진다거나 읽기 쓰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 SATA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꼭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뭐 유틸리티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랜 같은 것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약간 끊겨진다 할 때도 이 랜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실 때 여기를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최신 버전이 8월 27일 날 나왔고요. 자, 뭐 요런 거는 7월 17일 날 나왔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최신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것은 뭐 다른 거 설정이고 이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드라이버나 이런 버전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좀 궁금하신 경우도 있겠죠. 이거 내가 설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실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 버전 날짜라고 해서 저는 7월 14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정보를 보시고 본인의 하드웨어를 확인하신 다음에 꼭 그것을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CPU에 포함된 그래픽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외부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다시 꽂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드라이버 버전이 또 나오죠.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으실 때 여기 숫자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아시겠죠? 기억이 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얹어도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창이 작아서 안 보이게 되는데 뒤쪽에 가면 날짜가 다 보이게 돼요. 자, 만약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요걸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MD 라데온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라데온 RX 580 시리즈라고 나오네요. 자, 이거 그대로 또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그래픽 칩셋 제조사와 또 이 그래픽 카드 제조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걸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칩셋 제조사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라데온 RX라고죠. 예, AMD 라데온,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칩셋을. 그럼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AMD라고 치죠. 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AMD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래픽이라고 나오죠. 그래픽 카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CPU에 설치된 게 아니라면 AMD나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RX 5000 시리즈, 베가 시리즈, 500 시리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 보실 때도 RX 예를 들어서 580이다. 그러면 500 시리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예,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500 단위니까. 다른 그래픽 카드도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자, 해당하는 그래픽 카드 나오죠? 자세히 알아보기 뭐 들어가시면 여기에 가시면 기술 사양 나오고 드라이버 서포트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다시 또 몇 비트 윈도우 버전 나오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2020년 8월 27일이 최신 버전이 되게 돼요. 요거 설치해 주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에 보드에 대한 드라이버는 꼭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주시기를 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스템 정보에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는 장치라고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내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에 뜨게 돼요. 그럼 잦은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는 자, 요 위에 보면 충돌 및 공유라고 돼 있죠.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충돌이 날 경우에는 충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충돌 나는 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쭉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공유하는 IO 포트와 메모리 주소고요. 뭐 충돌이 나면 충돌이 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있으면 그건 이제 두 가지의 하드웨어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 관련돼서 문제 있는 것을 검사를 해주는 것은 자, 여기에 또 누르셔서 여기에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관리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윈도우 메모리 진단이라고 나와요. 자, 이 메모리가 고장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컴퓨터에서 제일 고장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내용을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혹사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문제로 인해서 재부팅이 된다든지 자꾸 다운이 된다든지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메모리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다운이 된다든지
갑자기 얼어버린다고 그러죠.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여 문제 확인, 권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눌러주면 재시동이 되면서 파란 화면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한 번씩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체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다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것은, 컴퓨터는 재시동을 해주면, 이 메모리에 찌꺼기 남아있던 것들이 싹 날아가면서 완전히 클린하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재시동을 한번 해서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또 좋겠죠. 이 컴퓨터도 계속 켜놓고 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래 쓰신 경우에는 재시동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행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